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 인체에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네. 방사선이 인체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예, 방사선 검사하고 나면은 뭐 샤워해가지고 몸을 좀 씻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검사 중에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뭐 흔하게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 같은 그런 일반 촬영에서부터 뭐 복부 CT나 뭐 흉부 CT처럼 CT.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검사 네.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 위장 조영술이라고 해서 이쪽 이렇게 동영상처럼 투시 촬영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사선 검사를 하면 네. 인체에 쌓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사선 뭐 네. 무섭잖아요. 요새 뭐 후쿠시마 맞아. 얘기도 나오고. 저희가 생각되기로도 약간 누적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막연한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약간 방사선 검사가 왜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선에 의한 위험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정적 영향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확률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결정적 영향이라는 거는 일정 그 문턱 선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mSv 이상이 돼야 그런 나타나는 그런 효과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수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받는 진단전 목적의 방사선 검사에서는 이걸 넘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보통 이걸로 나타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백내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피부에 생기는 발진 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보통 방사선에 의한 약간 몸에 해로운 거를 주로 얘기할 때는 확률적 영향에 의한 건데 네. 이거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암 발생. 발생. 예. 방사선을 맞는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네. 그 정비례 해가지고 그 확률이 증가하거든요.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높아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정 역치를 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시리게 한 대 맞지 않는 이상 생기지 그쵸. 않는. 네. 잔잔하게 이렇게 네. 때려서 생기지 않는 그런 영향인 것 같고.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뭐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통증 환자들 네. 엑스레이 보면서 이렇게 주사 놓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항상 이게 고글을 쓰고 맞아. 장갑을 2겹씩 껴요. 그게 왜냐면은 그런 확률적 영향 때문에 그렇죠. 피부암이라든지 막 맞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좀 착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확률적 영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CT에 의한 이런 확률적 영향을 정확히 정량화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같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체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환자가 받는 검사 부위라든지 그냥 검사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이 방사선사 분들이 뭐 숙련도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기기가 뭐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옛날 거거든요. 기계는 좀 더 방사선을 많이 써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요즘에 뭐 최신 기기가 좀 더 약간 방사선을 줄어들게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네, 제일 많이 찍죠. 가장 많이 찍잖아요. 거의 뭐 매년 찍으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 가장 적게는 한 0.01mSv에서부터 어떤 데서는 진짜 심각하게 많이 나온 거긴 한데 2에서 3mSv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 말씀드린 2에서 3mSv는 저희가 저선량 흉부 CT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한 장 찍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CT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면. 네, 제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CT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한 적게는 2mSv에서 많게는 뭐 16mSv, 18mSv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출 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나 치료 목적의 방사선 촬영은 그 어느 정도 이 피폭 선량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다들 뭐 CT가 엑스레이에 비해서 한 뭐 몇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저선량의 방사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최근에 촬영을 했더라도 다시 촬영하는 게 크게 염려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고요. 보통 다시 촬영하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일단 CT를 여러 번 찍어도 당장에 막 위험한 그런 건 없다. 당장 뭐
왜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확률은 높일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당장 내 몸이 뭐 그쵸. 크게 잘못됐다 이런 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그쵸. 같습니다. 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 인체에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네. 방사선은 인체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요? 일반적으로 누적된다고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엑스레이, 그러니까 그 선이잖아요. 네. 이거는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뚫고 그러니까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아. 인체에 누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적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에 의한 DNA의 손상, 이게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DNA는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CT 검사를 한번 했고 나중에 뭐 1년 뒤에 CT 검사를 한번 했다.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우리의 DNA는 다시 재생산하고 뭐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DNA 회복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찍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근데 하지만 한두 달 간격으로 CT를 CT를 계속적으로 찍게 되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확률이 확률적 영향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 네. 물론 회복이 약간 덜 된 상태에서 썩pot째버리니까 그걸 아직 이게 몇 달 지나야 회복이 다 된다 이런 대한 연구가 확실하게 돼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자주 찍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게 인체에 누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예, 방사선 검사하고 나면은 뭐 샤워해가지고 몸을 좀 씻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이게 약간 중금속이랑 비슷해서 왜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네. 중금속을 씻어낼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방사선도 이렇게 쬐고 나면 좀 씻고 나면 피부 발진이나 맞아.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아까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피부 합리적 발진 의심? 얘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씻어내면은 그런 좀 손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방금 네.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지나가는 거기 지나간다. 때문에 아. 네, 이거를 뭐 씻어낼 필요는 전혀 씻어봐야 없습니다. DNA 손상은 이미 진행된 건가요? 네. 간혹 이런 문의가 좀 들어와요. 이제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네. 감기가 있거나 장염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가볍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뱃속에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태아가 있더라. 아이고. 진짜 임신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런 네. 경우가 진짜 심심찮게 그럼 이런 경우에 태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뭐 기형이나 이런 게 발전하나요? 또는 뭐 나중에 애가 잘못될 수 있어서 임신 중절을 미리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소아과에게도 심심찮게 들어오거든요. 맞아, 네네네. 애기에 대한 막 죄책감, 미안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걸 맞아요. 평생 안고 사는 산모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임신한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또는 이제 뭐 CT를 찍거나 이런 방사선에 노출이 됐을 때 뭐 실제로 이게 정말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조금 괜찮은 경우도 있는지.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일단 아. 한 번에 엑스레이 검사나 CT 검사를 했다고 해서 뭐 네. 임신 뭐 중절을 해야 된다거나 네. 뭐 꼭 기형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음. 보통 이 방사선과 관계된 태아의 영향은 그 결정론적 영향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턱 선량이 넘어야 돼요. 네. 보통 저희가 볼 때는 100mg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걸 넘었을 때 태아의 기형이라든가 뭐 유산 뭐 등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최대로 받는 그 복부 CT 같은 경우 그게 태아가 받는 선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mg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복부 CT를 받았다고 해서 그 문턱 선량을 넘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한 번에 검사를 했다고 해서 100mg는 안 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실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임신의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험은 있어요. 특히 초반 그렇죠. 1개월에서 한 3개월 네. 사이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방사선 검사는 최대한 안 하는 쪽이 맞겠죠. 그쵸. X선을 이용한 검사는 몸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필요에 의해서 조영제를 맞고 CT를 촬영했을 경우에는 그 조영제가 다들 아기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모유 수유하는데 이것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응급실로 배가 아프다고 왔을 때뭐 네. 복부 CT를 찍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되도록이면 안 네, 찍죠. 그래서 네. 초음파를 하거나 잘 안 보여도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네. 사실 애들은 방사선을 받아들이는 민감도도 성인들에 비해서 훨씬 훨씬 높죠. 높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애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 이제 커서도 사실 아플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생이 네. 길니까. 그러니까. 아껴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아껴놔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지켜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방사선 검사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된 논문을 보면은 네. 소아 만 1세에 촬영한 뭐 복부 CT와 그 머리 CT 이로 인한 추정 평생 암 사망률 위험도가 네. 각각 0.18%랑 0.07%예요. 아 세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생각보다는 높잖아요. 이게 가령 이게 이 말인즉슨 만 1세 만약에 머리 CT를 찍었을 때 그 뒤에 아무런 검사를 안 했을 때도 이 정도의 발생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소아에서는 CT를 촬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만약에 병원에서 반드시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검사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방사선을 사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방사선에 민감한 장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소아의 같은 경우는 골수, 골수.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여기 생식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데들이 다 민감해요 방사선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다 약간 되도록이면 차폐를 하고 촬영을 가리고 찍어요.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소아의 체격에 맞게 또 방사선 양을 조절하면서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찍고요. 만약에 찍는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다면 그거는 방사선 검사에 의한 그 해로움보다는 이게 진단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때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뭐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대댓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